네, 2023년 5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 G7 회담이 21일까지 열리고 그럽니다. 저는 G7 회담이 끝나면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 문제도 끝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문재인이 코너에 몰릴 거라고 봅니다. 우선 후쿠시마 문제를 좀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킨스의 전문가들을 일본에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인데 킨스 줄여서 KINS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만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차관급 정부기구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있죠. 여기에 지금 위원들이 대부분 탈핵 정책에 동조했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기관이 킨스가 있고 카이나가 있습니다. 킨스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이고 카이나가 뭔가 하면은 핵폭탄 같은 걸 못 만들도록 그걸 규제하는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도 카이나가 있고 킨스가 있습니다. 킨스는 1990년에 만들었죠. 1990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그 노태우 정부가 그걸 만든 이유는 우리는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표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핵무기 만들지 않는다는 의지로 공동성명하면서 이걸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안전을 체크한다 그랬는데 그 기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오스트 요원들이 가는데 키오스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저는 킨스라든지 키오스트 사람들하고도 가끔 세미나도 하고 해양 문제도 제 관심이 많으니까 하는데 이 바다로 방류하니까 바다에서 있는 물질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핵종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는 거는요. 이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IAEA잖아요. 세계 원자력 기구인가요? 거기에서 나와서 일본 자료하고 자기네가 검증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전도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원자로 건물이 있고 원자로 건물 안에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로 안에서 핵연료가 핵분열이 되면서 열을 내요. 그 열로 물을 뜨겁게 하면 물에서 증기가 나오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증기를 다시 차갑게 해서 물로 바꿔갖고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순환시킵니다. 근데 증기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이제 핵연료하고 닿았던 증기가 물이 증기가 돼서 터빈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식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증기가 일부 누설될 가능성이 있죠. 확률상으로. 그래서 원자로 건물에는 이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 나가는 구멍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그래서 그걸로 다시 한번 다 잡아봐요. 그런 게 아마 중저준위 폐기물에 해당될 겁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 뭐 여러 군데 다 들어가 봐서 이번에 일본에서 이제 그 물을 방류할 때 그 물이 무슨 물인가 하면은 아까 뭐 핵연료에 열을 받아갖고 증기가 돼갖고 터빈을 돌렸다가 다시 식어서 하는 이런 물이 아니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일본은 비가 옵니다. 후쿠시마 발전소 뒤에 산이 있어요. 거기서 비가 오면은 지하수가 계속 흘러들는데 이것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후쿠시마에서는 핵 증기가 나왔었죠, 바깥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비가 내리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지하수들이라든지 비가 오게 되면 그것들이 그걸 쓸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딱 가둬놨던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감기가 지나가면 안전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프스라고 해서 아까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기가 들락날락 환풍구에다가 필터 놓는 것처럼 필터입니다. 필터를 넣어갖고 그 물을 다시 한번 걸러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물들을 이번에 내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IAEA가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번에 킨스가 가서 일본에도 킨스랑 같은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일본도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쭉 보는 거죠. 근데 IAEA가 한 거를 세계적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한 거를 킨스가 똑같이 점검할 수는 없죠. 그건 일본이 허용을 안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제야도 아니지 그냥 좌파들은 뭐 일본 여행이나 하느냐 뭐하러 가느냐 이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처리한 물에서 다량의 핵종이 있다면 후쿠시마 주변에
일본 어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더 분명한 거는 1945년 미국이 우리랑 매우 가까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8월 달이죠. 8월 6일하고 12일인가? 장마 때잖아요. 그때 많은 비가 내리면 그 지상에 떨어졌던 핵종들이 다 흘러 우리 남해바다로 왔을 텐데, 그때 부산 사람들, 여수 사람들이 그거 고기 먹었다고 해서 잘못된 경우 없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는 우리 쪽도 아니고 저 태평양 쪽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떠드는 거는 지금 자기네 불리한 거를 뭐 김남국의 문제, 이재명의 문제, 그리고 민노총은 자기네들이 북한하고 내통하는 문제, 그런 거 덮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G7 회담이 열려서 북한에 대한 경고, 중국에 대한 경고, 러시아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막 물타 위에서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G7 회담이 끝나고 하게 되면 뭐 조금 후쿠시마 떠들겠지만 흐지부지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하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저는 그 현장을 사고 난 순간에 못 갔지만 그 후에 제가 혼자 가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진도 보여드렸었죠. 우리나라 기관 중에 아까 원자력 안전기관 중에 카이낙, KINAC입니다.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카이낙은 2006년도에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그때 이제 장인순 선생이 이끌던 원자력 연구원에서 가돌리늄 기술을 인용해서 우리나라가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산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라늄이 있었는데 그 우라늄을 그 광소에서 이렇게 그 기술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긁어 모아봤어요. 그렇게 모아보면은 한 100g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순도는 90% 이상 가야 핵무기용인데 한 30%까지 했던 걸로 알아요. 100g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 90% 이상 순도가 돼갖고 한 10kg쯤 모아놔야 이게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90% 이상 농축이 되더라도 무게가 10kg가 안 되고 1kg도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그거를 하고 그냥 해봤다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2006년도에요. 이제 2002년도에 김대중 정권이 끝나고 그때 이제 김대중 정권이 북한하고 많이 뭘 했었죠. 핵전쟁은 없다 그랬는데 북한이 2006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핵실험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놀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북한 핵을 규탄하지 않고 우리 핵을 규탄하는 자가 우리 원자력 연구원도 옛날에 농축했습니다 하고 찔러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왕왕거려야 되는 이 노무현 씨가 우리한테 왕왕거려가지고 원자력 연구원 다 조사하게 해서 그게 있구나 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걸 못하게 만들려고 만든 조직이 카이낙입니다. 지금 통제기술원하고 앞에 말씀드린 킨스하고 두 가지 때문에 원전 사람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이 카이낙이 IAEA를 대신해서 우리나라가 핵 무기를 만드는지 감시하는 우리 내부의 뭐라 해야 되나, 참 그런 존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이 원자력을 보는 게 상당히 대단하고요. 또 IAEA랑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와글와글 떠들어 봐야 그거는 정치적 선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속지 마시고요. 지금 좌파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도 일으키고 뭐도 하고 쫙쫙 치고 나가면 좋은데 아직 그런 건 없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에서 보면 아직 이 세상을 확 꿰뚫어 보는 맛은 없고 운이 좋고 배포가 있는 건 좋은데, 그래서 축축 치고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치고만 나가면은 이 좌파들은 끝납니다.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어쨌든 후쿠시마 문제는 이걸로 끝난다. 그렇게 보시고 차분하게 G7 회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